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갑 속의 사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랑과 의심,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 속에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때로 그것이 현재의 사랑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아내의 지갑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의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목요일 아침, 재현은 출근하기 전에 아내의 가방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몇 주 전부터 아내의 가방이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물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영수증도 잔뜩 들어 있었다. 아내 은지는 항상 정리를 미루는 편이었다. 그래서 재현이 가끔 대신해주곤 했다. 재현은 아내의 지갑을 들었다. 검은색 가죽 지갑. 몇 년을 함께한 지갑이었다. 결혼할 때쯤이었나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재현이 사준 것이었다. 그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들, 현금, 그리고 여러 카드들이 들어 있었다. 재현은 손끝으로 각 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하나, 멤버십 카드 몇 개, 그리고 무언가 낡은 것이 들어 있었다. 재현의 손가락이 그것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 정확히는 편집숍에서 현상한 사진이 아니라 디지털 사진을 직접 인화한 것 같은 크기의 작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내 은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재현이 아닌 남자였다. 남자는 아내의 옆에 팔을 감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둘 다 웃고 있었다. 은진은 특히 더 밝게 웃고 있었다. 재현이 본 웃음과는 다른 훨씬 더 순수한 웃음이었다. 재현은 호흡이 가빠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배경은 벚꽃이 흐드러진 어딘가였다. 낡은 목재 다리 같은 것이 보였다. 사진의 아래쪽에는 날짜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2010년 4월 15일. 2010년. 그것은 재현이 은진을 만나기도 전의 시간이었다. 재현과 은진은 2013년에 만났다. 그러니 이 사진은 은진의 과거였다. 하지만 왜 이 사진을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고 있는가? 재현은 지갑을 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다른 것들도 계속 들여다봤다. 혹시 더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없었다. 그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지갑 속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숨겨둔 것처럼 재현은 사진을 계속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도 빨라졌다.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검은색의 의심, 차가운 의심. 이게 누구지? 재현은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재현은 그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뭔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은지는 저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저 사진이 지갑 속에 있다는 것은 은진이 저 남자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아니, 더 정확히는 아직도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재현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신다. 하지만 마음의 차가움은 쉽게 녹지 않았다. 옷을 입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41살의 남자. 회사원. 평범하고 따분한 일상을 사는 사람. 혹시 내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재현과 은지는 이제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은 많이 식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모든 부부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 아닌가? 재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는 또 다른 남자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사진 속의 남자. 은진의 옆에 팔을 감고 있던 남자. 그 남자는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특별했을까? 은진을 그렇게 밝게 웃게 만들었던 그 남자는
재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 지갑 속의 사진 위에 하루 종일 재현의 머릿속은 그 사진으로 가득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3시경의 커피타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재현은 회사에서의 일을 마무리했다. 오후 6시. 보통 이 시간쯤이면 퇴근했다. 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흘러갔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골목골목에는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아내도 있을 것이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아내. 그녀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버스 내에서 재현은 그런 생각을 했다. 8년간 같은 침대에서 잤다.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 앉았다.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를 알고 있는 걸까?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재현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할 때의 떨림 같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벌써 왔어? 아내 은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그녀는 그곳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마토 파스타 냄새가 났다. 재현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응, 재현은 짧게 대답했다. 신발을 벗었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내 은진이 서 있었다. 검은 앞치마를 하고 손에는 나무 수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스팀으로 인해 약간 붉어져 있었다. 43세. 아직도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재현의 마음이 또 다시 요동쳤다. 저 얼굴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을까?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재현과 은지는 식탁에 앉았다.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잔.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재현은 아내의 얼굴을 자꾸 들여다봤다. 혹시 무언가가 다르게 보일까 싶었지만 그녀는 평소 그대로였다. 일은 어땠어? 은진이 물었다. 그냥, 그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재현은 대답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일은 별로 바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이 바빴을 뿐이었다.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 은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재현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마치 자신의 남편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하지만 재현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 저 사진에 대해? 저 남자가 누구냐고? 재현의 입 안에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마치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모든 것이 깨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침묵하기로 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침묵하기로. 식사를 마친 후 은지는 설거지를 했다. 재현은 거실의 소파에 누웠다. TV를 틀었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들리지 않았다. 재현의 귀는 계속 부엌을 향하고 있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릇을 싸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혹시 저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의심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재현은 계속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가 뭔가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 하지만 은지는 평소 그대로였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 TV를 보고 자정쯤 침대에 누웠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재현의 눈은 달랐다. 그는 계속 의심했다. 아내가 핸드폰을 들 때마다 누구와 연락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아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혹시 어딘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싶었다. 의심은 마치 독과 같아서 한 번 마신 것 같으면 계속 중독되어 버린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재현은 다시 아내의 지갑을 들었다. 아내는 직장에 가 있었다. 재현은 병가를 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에 있고 싶었다.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재현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진을 들었다. 몇 번을 본 사진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다.
그 사진 속의 은진의 미소가 자꾸만 자신을 찔렀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재현은 사진의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나이는 아마 30대 초반 정도였을 것 같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뭔가 그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재현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하는 실수를 했다. 카톡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친구 목록을 보면서 저 남자가 거기에 있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 때 재현은 지쳤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아내의 과거를 뒤지고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재현은 생각을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재현은 마침내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마치 폭탄처럼. 그리고 폭탄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재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사진을 들고 있었다. 은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다. 평소처럼.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마치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 재현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게 뭐야? 재현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은진이 한 발짝 물러났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누구야? 이 남자! 그리고 왜? 지갑에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 재현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마치 검사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찰처럼. 은진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마치 죄를 들킨 것처럼. 아, 은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이거 본 거야? 재현은 대답 대신 사진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누구야? 그 사람, 내 첫사랑이야. 은진이 눈을 내려뜨렸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 순간 재현의 심장이 멈췄다. 첫사랑. 그 단어는 재현의 귀에 지옥처럼 들렸다. 첫사랑이라고? 그리고 지갑에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고? 응. 하지만 하지만 뭐야? 뭐가 있어? 재현은 일어섰다. 아내를 내려다봤다. 내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저 사진을 들고 다니는 건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가? 은진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재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은진이 한참을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랑 이미 죽었어. 재현이 멈췄다. 자신이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은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지갑 속에 넣은 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나도 모르게 혼자만 안고 있던 슬픔이었어. 재현은 거실에 쓰러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모든 질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런 중요한 일을. 은진이 재현을 본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실망. 말하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너는 항상 내 과거를 싫어했잖아. 결혼할 때도 다 잊고 나한테만 집중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안고만 있었어. 혼자서. 재현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한 말들, 아내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게 강요한 자신의 말들, 그 모든 것이 지금 되돌아왔다. 그 사진을 본 후에 나한테 묻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의심했잖아.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면 너한테서 떨어나가려고 하는 줄?
은진이 일어섰다. 8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몰랐어? 그 질문은 재현을 맞췄다. 정확하게, 그리고 깊게. 재현은 소파에 앉았다. 은진도 다시 앉았다. 하지만 둘은 서로 떨어져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은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 이름은 준호였어. 나는 그 사람이랑 대학교 때 만났어. 4년을 함께 했어. 정말 사랑했어. 처음엔 너와 만나기 전까지, 아니, 너와 만난 후에도 한동안 그 사람이 생각났어. 그건 내가 너를 덜 사랑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재현은 침묵하고 들었다. 근데 5년 전에 그 사람이 정말 갑자기 죽었어. 차 사고였어.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칠 것 같았어. 나는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너는 항상 그 사람은 이미 과거야.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은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슬퍼했어. 내 슬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이 사진을 지갑 속에 넣었어. 아주 누구도 모르게 혼자만 아는 깊숙한 곳에. 재현은 은진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에는 아픔이 가득했다. 8년을 함께 했으면서도 재현이 모르고 있던 아픔이. 그리고 지금 너는 그 사진을 받고 나를 의심했다? 마치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양. 나는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었어. 은진은 눈물을 닦았다. 신뢰해 줄 수 없었어? 8년이나 함께 했는데? 그 질문은 재현을 이기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고였기 때문이다. 그 밤, 재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진은 거실의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재현이 권하지도 않았고, 은진이 제안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재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아내에게 무엇을 빼앗았는가를. 8년을 함께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는가를. 다 잊어. 과거는 잊고 나한테만 집중해. 자신이 한 그 말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아내가 대학 친구들을 만나려고 할 때 예전 친구들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지. 라고 했던 말들. 아내가 옛 추억을 얘기할 때마다 그런 건 이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라고 했던 냉정한 목소리들. 모든 것이 떠올랐다. 재현은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은지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는가. 재현은 수건을 들고 은진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거실 책장으로 갔다. 거기에는 여행 사진책들이 꽂혀 있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모두 부부가 함께 다녀온 곳들이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다. 대학 시절의 사진첩, 결혼 전 은진이 혼자 다니던 여행지의 사진들,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 재현은 그 사진들을 들고 하나하나를 들여다봤다. 은진의 얼굴들, 다양한 표정들, 젊음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은진의 모습들.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같은 벚꽃이 배경인 사진. 하지만 이번에는 은진 혼자였다. 혹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았다. 아마도 준호가 찍은 것 아닐까. 은진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 순간을. 재현은 그 사진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봤다. 아내의 그 미소. 자신은 그 미소를 본 적이 있는가?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저렇게 순수하게 웃은 적이 있는가? 아니었다. 아내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과거를 참고, 자신의 감정을 참고, 그리고 자신의 신뢰를 못 받는 고통을 참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이 되었다. 재현은 거실로 나갔다. 은지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주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처럼 토마토 파스타였다. 재현이 좋아하는 음식. 은진아, 재현이 말을 걸었다. 은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미안해, 진심으로. 재현이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아니, 너를 모르려고 했어. 내 과거도, 너의 슬픔도, 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 대신, 내가 원하는 너를 만들려고 했어. 은진이 냄비를 놓았다. 그리고 재현을 봤다. 지갑 속의 사진. 그건 내가 준호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인간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인간다운 일이야. 재현이 한 발 더 나아갔다. 내가 너를 의심한 건 결국 나 자신감 때문이야. 너의 과거가 나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진실되다는 생각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어. 대신 내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 은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난 너와의 관계도 소중했어. 정말로 너와 만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겐 의미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준호를 사랑했던 마음도 그 사람이 죽은 슬픔도 그건 내 일부라고. 은진이 말했다. 너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너만 사랑하길 원했어.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한 차원적일 수 없어. 난 동시에 준호도 기억하고 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건 결국 내 마음 전체를 받아주지 않은 거란 말이야. 재현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를. 그 다음 주 재현은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에서 재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내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의 근원에 있던 자신감 부족에 대해서 상담사는 한 가지를 말해주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입니다. 재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집으로 돌아와 재현은 은진과 다시 말을 나누기로 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내 첫사랑에 대해서 말해줄래?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은진은 처음에는 놀랐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헤어진 이유는 뭐였는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그 시간들이 은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재현은 묵묵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단지 들었다. 그리고 들으면서 깨달았다. 은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안고 있었는지를. 사실 난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정말로 너와 나눌 수 있다면 그 슬픔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어. 하지만 너는 항상 내 과거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혼자만 있었어.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다를 거야. 재현이 말했다.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너희 모든 것을 들을 거야. 너희 모든 기억, 너희 모든 감정. 그것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이기 때문이야. 은진은 울었다. 그리고 재현도 울었다. 2025년 3월의 어느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하게 만났다. 시간이 흘렀다. 몇 주, 몇 달이 지났다. 재현과 은진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신뢰의 복구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재현은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은진이 재현에게 한 가지를 보여줬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새로운 사진. 그 사진에는 은진과 재현이 함께 있었다.
벚꽃이 배경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계절에. 이건 재현이 물었다. 너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기억이야. 과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새로운 기억들을 쌓아가려고. 은진이 말했다. 준호와의 기억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이제 그건 내 과거의 한 부분이 되었어. 그리고 너와의 기억들은 내 현재이고 미래야.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침내 이해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하나의 것만으로 가득 찰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여러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기억을 소중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난 정말 운이 좋았어. 재현이 말했다. 왜? 너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재현이 은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심 없이 신뢰와 함께 한 해가 지났다. 2025년이 끝나가고 2026년 초가 되었을 때 재현과 은진은 함께 사진 앨범을 만들기로 했다. 그 앨범에는 모든 것이 들어갔다. 재현과 은진이 함께 있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은진의 과거도 포함했다. 준호와의 사진들, 은진의 대학 시절, 그리고 은진의 친구들과의 사진들. 모든 것. 이건 우리 둘의 이야기야. 하지만 동시에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 재현이 말했다. 그래서 이 앨범은 불완전해. 완전할 수 없어. 왜냐하면 생은 계속 이어지거든. 이 앨범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 은진이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다. 각 페이지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때로는 웃음 나오는 설명이었고, 때로는 슬픈 설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은 진실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벚꽃 사진 2개가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은진과 준호의 사진, 다른 하나는 은진과 재현의 사진. 그 아래에는 재현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축적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그 모든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재현은 종종 그 지갑 속의 사진을 생각했다.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감정, 의심, 질투, 그리고 분노. 모든 감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인간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절대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과거는 우리를 이루는 일부이고,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며,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재현은 깨달았다.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재현과 은지는 여전히 함께 산다.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항상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는다. 대신 대화한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한다. 은지는 여전히 지갑 속에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재현은 그것을 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슬프지 않다. 대신 따뜻한 감정이 든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혹시 다시 그 사진이 신경 쓰여? 어느 날 은진이 물었다. 아니, 재현이 대답했다. 이제는 그 사진이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사랑이 얼마나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은진이 웃었다. 그것은 그 벚꽃 사진 속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름다웠다. 지금 이 순간의 웃음이었기 때문이다. 재현과 은지는 함께 창문을 내다봤다. 밖에는 또 다른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벚꽃들이 피고 있었다. 과거의 벚꽃도 아니고 미래의 벚꽃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벚꽃이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오래 간직한다는 것이 결코 배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 속에는 사랑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현재의 관계를 위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과거도, 그들의 기억도, 그들의 모든 감정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지갑 속에서 우연히 옛 추억의 사진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의심의 증거로 삼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기억으로 가득한 증거인지를 알아주세요. 사랑은 의심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의심보다 강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